두 바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쫙 당겨서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치약 칫솔 사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진짜 원장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제가 생각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묻히냐 마냐. 네. 이것도 조금 얘기가 있죠. 물을 묻히지 않고 타액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묻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한 완두콩 정도, 콩알만큼. 조금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완두콩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조금 많이 짜셨습니다. 이게 새 제품이다 보니 쭉 나와버려가지고 압력 때문에 조금 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순서를 꼭 정해놓고 하는 편인데요. 순서를 안 정하고 하면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부터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입을 크게 벌리고 양치를 하지 않아요. 살도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게 되면 볼이 움푹 들어가죠. 그러게 되면 칫솔이 들어갈 공간이 적어집니다. 벌리고 들어간 다음에는 살짝 다물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양치질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펜 잡듯이 잡으셔도 되고 사용은 상관없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받는 엄지 그립을 잡고 사용을 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를 같이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는데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쓱싹쓱싹 제가 이렇게 세게 하지 않거든요. 갖다 대고 그다음에 진동을 주는데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원을 그리면서 살살살살 진동. 그리고 약간 앞으로 또 움직여서 방금 닦았던 치아와 앞에 치아가 살짝 겹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앞쪽을 할 때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펜 타입으로 잡아서 위쪽이 아니라 그 잇몸하고 치아를 같이 닦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다 됐죠? 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쪽 안 닦았죠. 그래서 꼭 순서를 지켜서 닦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순서는 골고루 다 닦기만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안쪽. 치아 안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닦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앞니 쪽 같은 경우에는 칫솔모를 가로로 하게 되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네. 그래서 칫솔모를 세워서. 조금 침이 이렇게 흐르거나 치약이 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숙여서 하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씹는 면을 닦습니다. 상대적으로 잇몸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가고 나서는 충치가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씹는 면 쪽은 헹궈지기도 쉽고 그런데 잇몸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까먹다고 하더라도 씹는 면을 까먹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씹는 면을 맨 마지막에 닦고 있습니다. 칫솔질을 쭉 했고 치실을 써볼 차례인데요. 손목 끝에서부터 팔꿈치 사이 간격이 사람마다 길이가 조금 다르겠지만 30cm에서 조금 팔이 기신 분들은 40cm, 저희가 치실을 사용할 때 한 30에서 50cm 정도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넉넉하게 빼놓고 길이를 맞춰서 사용하시면은 올바른 길이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이제 중지에 감아요. 두 바퀴 정도. 그리고 두 바퀴 정도에 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려서 길이를 이렇게 딱 잡아 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딱 지지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짧은 상태에서 만약에 감는다고 하면 한 바퀴밖에 못 돌리고 이쪽은 돌리지도 못하는데 벌써 이제 길이가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두 바퀴 정도 감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길이 조절을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잡으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는 눌러주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 표면에 밀착이 돼서 닦는 거예요.
앞니도 이렇게 쫙 당겨서 당겨서 해주셔야 적합이 잘 됩니다. 지금은 특별히 많이 끼어 있는 데는 없어서. 모든 그 틈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부위를 다 하진 않고 네. 어떤 부위가 잘 끼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끼는 부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셨을 경우에 치석이 많이 생기는지 관리가 잘 안 되는지를 치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개인에 맞게끔 좀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끝 어금니 쪽 같은 경우에가 저는 잘 닿지도 않고 치실로 들어갈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기 같은 걸 먹었을 때 자주 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깊은 곳에까지도 치실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쉽게끔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터픽을 자주 사용을 해줍니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센 거를 좋아합니다. 스트롱. 네, 스트롱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잇몸에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되 완전히 이렇게 갖다 대고 분사를 하시면은 오히려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살짝 떨어뜨리는 상태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압력을 너무 과하게 세게 설정을 해서 나는 경우가 있고 잇몸에 초기 염증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피가 난다고 해서 양치질을 피하거나 오히려 그쪽 부위를 깨끗하게 안 하거나 라는 행동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염증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나는 부위는 오히려 깨끗하게 더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부위를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번 정도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물통이 너무 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무거워지고 좀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아무래도 있고요. 가볍고 편한 제품, 사이즈가 작은 제품을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물을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횟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모델을 결정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알려주신 대로 하면 저 이제 치과 갈 일 없는 거죠? 치과는 오셔야죠. 치과 왜 가야 돼요? 정기 검진하러 오셔야죠. 그거 말고는 뭐 치료하러 갈 일 없겠죠? 네. 이제 원장님 따라 해보고 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